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민주적 절차, 민주주의 하려는 노력.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제도,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누가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귀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인간의 힘이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걸 뒤집다는 게 독재지요. 그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견제거든요. 각각 생각이 다른 많은 국민들의 뜻을 하나 모아가지고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합의로 이끌어내고 꼭 다수결이 아닌 합의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 이걸 이루어내는 것이 그런 과정이 정치거든요. 또 야당은 비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야당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저 기능 아닙니까? 근데 정부와 여당은 비판만으로 돼서는 안 되죠. 야당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국정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진행시켜야 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당장 중요한 행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아요. 합의라는 건 자기 양보 없이 됩니까? 아파트 하나 한 채 사고 팔 때도 파는 사람의 생각과 사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은 부동산이라는 저 브로커가 있어가 중간에 그걸 절충적으로 만들죠. 그게 정치죠. 근데 그러한 정치의 기본 원리 이것을 잘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한데 뭐 그런 것을 저는 주문하고 꼭 성공한 비대위원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당이 야당한테 항상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야당이 따라옵니까? 그럼 극한 투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극한 투쟁하고 특히 지금 현재는 극심한 여소야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소야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정을 제안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난 이야기인데 후회되는 건 그때 다 그걸 반대했었는데 연정했었어야 돼요. 어? 좀 역사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근데 뭐 그때 우리 모두가 그걸 반대했었죠. 그때 야당하고 지금 야당하고 좀 또 성격이 달라요. 지금 야당은 정말 너무나 자경화돼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좌파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론. 그래서 그건 뭐 연정이나 이런 성격은 이제 뭐 다른 거고. 그래서 야당이 자꾸 극한 투쟁하고 홧김에 그 입법 독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거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두 분이 결혼하기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조사받아가 김건희에서 조사받았지요. 2년 동안 조사했지 않습니까? 거기 연루됐다고 뭐 구속도 되고 그 조사받았던 사람들 다 무죄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하자고 나오는데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회에서 정해진 의안과 다른 질문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처 입히기 위해서 선거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악용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상처를 다 입히기 뻔한데 그걸 우리가 왜 끌려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왜 국민들이 60% 거부권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우리 당이 무능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하고 제대로 홍보를 못한 문제가 있고 또 김 여사 그 건 이외에 다른 건 때문에 국민을 갖다가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는 선거에 불리한 일을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죠. 배우자로서? 그런데 물론 내조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국빈 방문하는데 상대국에서 영부인을 같이 초청하는데 그 안 갈 도리가 있습니까? 그 억울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뭐 그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잘못된 일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공약에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 예. 거기에 매여가지고 부속실을 안 둬서 오는 문제지요. 그럼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취임이. 근데 그 전에 빨리 도저히 내가 공약은 이래 했지만은 제2부속실이 없이는 안 되겠다. 그걸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저는 이런 좋은 뜻으로 이런 공약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제2부속실을 두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두면 되는 거죠. 그걸 갖다 2년 동안 고집 피울 일이 뭐가 있냐, 이게. 잘못된 일이죠. 지금이라도 빨리 제2부속실을 두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됩니다. 물밑에서 요구하다가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그 지금 여당이 대통령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걸 나는 바로잡자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보니까 아주 매력 덩어리예요. 첫째,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매사에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이고, 또 굉장한 의지력이 강하고, 집행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의지. 그래서 나는 종합평가는 대통령이 하여튼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한 국정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 이거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의 강화, 일본과의 외교 복원, 그 다음에 전 정권에서 돈을 너무 코로나 핑계 대고 돈을 너무 많이 풀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올라가지고 국민들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인기 없는 정책인 긴축 재정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또 그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규제를 지금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국정의 운영 방향은 아주 잘하고 있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가? 이게 정말 참 답답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고민해야 돼요. 나 이런 잘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지지율이 낮은가? 그래서 그걸 빨리 해가지고 해결해야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인이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독선이죠. 독선적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뭐가 독선적으로 보이느냐? 저처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는 과거에는 건물 10년이라지만 지금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중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힘 있는 시간은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요번에도 총선에 중간평가 받아가지고 점수가 나쁘면 그다음부터는 일 못하는 거죠. 근데 전 정권, 자꾸 전 정권 탓한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너무나 국가 방향을 잘못 설정해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의욕이 넘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렇지만 거쳐야 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좀 밀어붙인 거. 이것이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기자회견을 자주 열고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차여차해서 이 문제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거 한번 잘 해결해 볼 테니까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한테 호소해야죠. 기자회견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국민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이해시키고, 저는 국민을 하늘처럼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허락을 받고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이걸 갖다 이해를 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 한 게 별로 기억에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일본 외교 복원입니다. 민족 감정이 우리나라처럼 강한 이런 나라에서 국민을 무서워했다면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북핵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을 하려면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시키는 그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미국은 일본과 우리와 협조가 잘 되는 한미일 삼각 연대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야 될 이 일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일본 가가지고 그동안 잘못된 외교 관계를 복원시키고 오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갔다면은 물론 반대하는 세력도 있겠죠. 그러나 찬성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크지 않겠는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4명이 깔려 죽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걸 분출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분출시키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책임을 물어야죠. 법적인 책임,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고 대통령은 정치적인 책임을 갖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부처가 행안부, 경찰청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용산구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용산구청 선출직이니까 어떤 방법이 없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행안부 장관, 경찰청 청장인지 뭐 서울청장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그래가지고 책임 물어서 해임시키고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물고 이렇게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까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인사도 너무 검찰 출신이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다른 필드에 있는 사람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언젠간 회복되겠지만은. 그럼 우리나라 기업 숫자 중에 중소기업이 98%가 넘어요.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 잘한다고 외교부 차관을 중소기업부 장관을 보낸다? 그 이해가 갑니까? 국민 입장으로서 볼 때. 그러고 98% 넘는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또 중소기업부란 부처의 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의 공무원들이 그 마음에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몇 가지 잘못. 이것 때문에 일 잘하고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답답해요. 직접 막 그쪽으로 강하게는 말 못했고 뭐 좀 간접적 이야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 원한다고 만나거나 자주 보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그 측근들 뭐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 걸 갖다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에 간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지 못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챙길 거 챙기고 화가 많이 나요. 다 나하고 같이 그 불의에 맞서서 정의롭게 하자고 해서 대열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주변에 많이 가 있는데 권력의 힘을 등에 업으니까 그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게 권력의 생리인 것 같아요. 그 벽을 뛰어넘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